여러분, 80년도 더 된 책이 지금 21세기 세상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믿기 힘든 얘기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책, 지정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니콜라스 스파이크맨의 1944년 저서 평화의 지리학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건 평화로운 시기에 학자가 서재에 앉아서 쓴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문명의 운명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던 제2차 세계대전, 그 포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현실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능철한 분석, 이 담긴 그야말로 전쟁의 산물이었던 거죠. 스파이크맨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힘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대서양하고 태평양이 양쪽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안전해 하고요. 근데 스파이크맨은 바로 이 지점에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우리는 자꾸만 유럽이랑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는 이 반구방어 개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건 그냥 위험한 환상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외부 세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미국의 안보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자, 그럼 스파이크맨은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그가 꺼내든 무기가 바로 지정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를 통해서 힘의 관계를 읽어내는 거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모든 전략을 결정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세계 지도죠? 유럽이 세상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이 수세기 동안 서구의 세계관을 형성해 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면 어떨까요? 왼쪽은 방금 본 그 익숙한 지도고요. 저 오른쪽을 보세요. 세상을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펼쳐지죠? 갑자기 아메리카랑 유라시아 대륙이 이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딱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인 관계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스파이크맨이 바로 이 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정책가는 그 정책이 실행될 세계의 지도를 가져야만 한다. 이 말에 그의 핵심 사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지도를 보느냐가 바로 전략의 시작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지도를 보는 관점이 전략을 바꾼다는 생각. 이걸 가지고 스파이크맨은 당시의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가장 지배적인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 두 이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먼저 맥킨더의 하트랜드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이론은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저 광활한 심장부, 이걸 하트랜드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지배하는 세력이 결국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당시에는 정말 영향력이 막강한 이론이었죠. 바로 이 지도가 맥킨더의 이론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저기 중앙에 거대한 점박이 지역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하트랜드입니다. 바다 세력은 접근하기가 힘든 저 내륙 지역이 바로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스파이크맨이 아주 결정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는 진짜 힘의 각축장은 하트랜드가 아니다. 그 주변을 띠처럼 둘러싼 해안지대, 바로 림랜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무대를 중심에서 주변부로 완전히 옮겨버린 겁니다. 스파이크맨의 지도를 보면 그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트랜드를 초승달처럼 싹 감싸고 있는 이 해안지대, 바로 림랜드에 주목한 거죠. 왜냐? 인구, 자원, 산업이 다 여기에 몰려 있거든요. 게다가 바다와 육지를 모두 접하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론을 압축하는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통제한다. 이야, 이건 맥킨더의 이론을 그냥 뒤집는 수준이 아니라 지정학의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는 건 이 지도가 딱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이 팽창하는 경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유럽과 아시아의 림랜드를 장악하려는 움직임하고 정확히 겹치죠. 스파이크맨의 이론이 당시의 전쟁을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이론을 바탕으로 스파이크맨은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봤을까요? 그가 제시했던 미국의 전후 전략,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파이크맨이 경고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만약에 단 하나의 적대 세력이 유라시아 림랜드 전체를 장악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리카 대륙은 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말겠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대양은 더 이상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라는 거였죠.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는 딱 하나여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림랜드에서 어느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갖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양 뒤에 숨어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림랜드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고 해외의 군사력을 전진 배치해서 유라시아의 힘의 균형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힘이 대양을 건너서 저 멀리 유라시아 대륙에 직접 영향력을 뻗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파이크맨이 제시한 새로운 미국의 전략적 청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생각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 대외 정책의 거의 기본 뼈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스파이크맨이 이 책을 쓴 지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가 제시했던 이 청사진은 오늘날의 세계 전략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을 겁니다.